네, 안녕하세요. 벼에 산다 올해 김석철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한 주 쉬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정, 코로나 확진이 돼서 한 주 쉬었고, 지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텀이 있어서요.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최근에 저희 벼에 산다 월요일 코스에서 이제 코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세 흐름을 좀 명확하게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익은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은 한쪽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이건 장이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지수가 되게 갇혀있는 가운데 엄청난 급등락 상황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저희 벼에 산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은 중기 하락의 끝마디다. 그러니까 끝마디 속에서 시장을 막 바닥을 찍고서 바로 이제 V자형의 급턴을 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이제 끝마디 속에서는 변동성을 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시장이 새로운 추세 하락은 만들어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시세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과는 다른 시세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 그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강하게 여러 섹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제 지수는 묶여 있거나 지수는 조정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튀어나오고 있는 추세를 만들면서 튀어나오고 있는 시세의 핵심 줄거리는 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장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하셨지만은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저희 벼에 산다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그죠? OCI라든지 아니면 HMM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했죠.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흐름 속에서 강했죠. 그리고 최근에 시세를 그야말로 리딩하고 있는 건설주. 지지난주 제가 이제 벼에 산다를 하면서 건설주 이거 튀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올라간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현 시장의 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른바 차별화 랠리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면은 지금은 수익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각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터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벼에 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벼에 산다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기술적 변동 구간의 대응 기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번에 시장이 큰 대세 하락의 클라이막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추스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기 저점을 형성하는 가운데 추스리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이제 추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해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서기 전에 지금은 시세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기술적 변동 구간에서는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시세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오늘 또 저와 같이 한번 검색하고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 나타났던,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타났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주간에 걸친 어떤 복기인데, 그건 너무 기니까 지난주와 이제 오늘까지 했던 흐름을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벼에 산다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은 이격 조정, 즉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즉 종합주가 시장은 조정을 보일 때 조정은 두 가지 형태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조정, 하나는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이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사실 조정이에요, 여러분. 쉬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형성시키면서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그 수렴형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고 이걸 뭐라 그래요?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격도가 뭉쳐지면서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는 양상.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연장이 걸리고 있는 모습.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박스권이 나타나는데 박스권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박스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박스, 즉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그 범위 안에서 결국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이제 라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이제 흐름에서는 2640에서 2720 포인트. 이게 대체적으로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박스권의 어떤 기준 라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은 그래요. 이제 추세를 보이는 장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를 보이는 장에서는요. 기준을 설정을 시켰으면은 예를 들어서 2640포인트를 기준 저점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기준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게 이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의 등락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640포인트가 일단 박스권의 하단 부분인데 그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을 뭘로 봐야 되냐? 단기 과매도의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한번 줬죠. 그러니까 단기 과매도라고 놓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박스권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 박스권의 하단 부분 내지는 하단 부분을 뛰어넘는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는 겁내는 자리가 아니라 기준 박스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하 자리에서는 뭐예요? 소신껏 배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주 국면에서 그런 저가 찬스가 한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원자재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주가가 한번 퉁퉁퉁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 나갈 때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이하짜리로 들어오는 흐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종합주가지수 2640포인트의 하단 그리고 2720포인트의 상단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2640포인트에 근접하거나 그 밑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홀딩하거나 아니면은 저가에 사는 관점.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720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 근방에 들어온다거나 그걸 뛰어넘을 때는 뭡니까? 추격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의 경우는 일정 정도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 그게 이제 이 박스권 등락 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이어져 왔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시장 상황을 막 위아래로 휘젓고 있는 변동 요인이 결국은 뭐냐? 지금은 딱 압축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약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나타났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불안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는 가운데에서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고조가 되면서 금융시장 쪽에서는 안 좋겠죠. 그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 하에서 등락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 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다들 아시다시피 FOMC 이제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금리 리스크 요인들, 금리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뭡니까? 양적 완화 국면 속에서 양적 축소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어떤 인상 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부분에 따라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변동 요인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이번 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의 모멘텀 포인트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지수는 우리가 이제 한 2주 동안을 제가 복기를 해보면 2주 동안 사실 지수의 흐름을 계속 그 안에서 갇힌 가운데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제 박스권의 등락이 연출됐는데 뭡니까? 핵심 섹터들.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배워 산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섹터들은 어떻게 날아가고 있죠. 건설주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차별적인 섹터가 된다.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을 2주 만에 하는 거니까 2주가 지난 다음에 이따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은 엄청나게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막 30% 40%씩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목 장세의 개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 속에서 왜 이들 종목이 올라가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전에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 섹터의 어떤 차별화 랠리예요. 그러니까 차별화 랠리라는 것은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면은 내가 올라가면은 주도주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후발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세들이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박스권의 등락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차별화 랠리, 그러니까 가는 종목군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것이 지금은 한쪽 방향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한쪽 방향은 버려라. 완전히 지금은 놔버려라. 그게 뭐였습니까? 기술주 성장주. 대형 IT는 지금 보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약간 고개를 쳐들기는 했지만은 지금 시장의 본류는 IT 섹터,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이 이른바 성장 기술주들의 경우는 지금은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이 결국 그 지난 그 12월, 1월 정도까지 얘네들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쉬는 국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먼저 쉬었던 애들. 걔네들이 지금 뭐예요? 한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작년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시장에서 버림받았던 종목들, 걔네들이 지금 뭐예요? 반대로 차별화 랠리를 벌이고 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지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들 흐름들이 어떤 그 밸류에이션 측면 속에서 상당히 좀 가치를 좀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뭡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저희 배워야 산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한 6강이니까 한 주 쉬었으니까 7강이면은 한 달, 2달 정도 되잖아요. 2달 동안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똑같은 종목을 지금 계속 2달 동안에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랠리가 연출되고 있죠. 그죠? 그게 계속해서 현재 시세 흐름의 핵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선별적인 시세 랠리. 예. 그게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른바 가치주 개념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소비 섹터. 얘네들이 이제 먼저 조정 보였던 종목군들 아닙니까? 얘네들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시세가 죽고 있어요. 그죠? 성장주 기술주들의 경우는. 그게 이제 뭐냐면 선별적인 시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은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를 했으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터지는 시세가 왜 터지고 어느 쪽에서 시세가 터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은 지금은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한 달 전인가에 이 자리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 흐름만 따라와라. 엄청난 수익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이해를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미련을 갖거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IT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자꾸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시세는 한쪽에서 터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게 포인트라는 점을 아셔야지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회한다거나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까지 진행됐던 흐름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복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단기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계속 시장은 뭐예요?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이격 조정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주가가 막 급락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는 달라졌잖아요. 이제 빠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반격을 주고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지금은 진행돼 가고 있고 그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뭐 흐름을 이제 좀 이제 뭡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급락 이후에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제 이 반등이 들어올 때 배워야 산다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을 떨어뜨리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반발력이 세지겠죠, 그죠? 첫 번째 반발력은,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튀는 힘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흐름이에요.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냥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예요, 사실은. 시세의 원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시장이 이 급락 흐름 이후에 첫 번째 반발력은 되게 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구간을 예측해 드렸잖아요. 2,800포인트까지. 그래서 사실은 2,800포인트에서 여러분들 명인들의 복귀, 우리 배워야 산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 팔아라. 그러니까 팔아라는 얘기도 이때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종목은 뭐였어요? 성장주, 기술주는 팔아야 된다. 바뀐다, 시세가. 그죠?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에서 손해봤던 사람들 팔아서 옮겨라. 분명히 수익 만회시킨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분명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보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세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국면에서 시장의 변화라든지 시세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을 거예요. 이때 액션을 취했던 사람들. 즉, 성장 기술주 이런 종목들 뭐 손해를 봤더라도 일정 정도 손실을 확정 짓고서 팔아서 새롭게 형성되는 종목 쪽으로 옮기신 분들의 경우는 손실 다 만회하고 지금 오히려 수익권으로 전환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 변화를 누가 명확하게 읽느냐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반등 들어오고 조정, 그 다음에 또 반등. 근데 이제 보시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진폭이 잦아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흐름을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시장의 이제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제가 뭐 지지난주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폭이 계속해서 잦아들면서 이격 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이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이제 조정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뭐 며칠 이렇게 상관으로 보면은 시장이 되게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이 뭐예요? 일정한 박스 밴드를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한번 지난주처럼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시장이 하단 부분을 급격하게 이탈하는 상황도 벌어지지만은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서 갖다 파는 분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 좀 그만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라든지 기준점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냉정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그런 기준 전략을 세워놓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지난 뭐 목요일 날 급반등, 금요일 날 약간 조정, 오늘 약간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단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 하단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령 이제 지수 흐름에 있어서 뭐 2640포인트 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하단이 깨진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매도라고 놓고 보는 거죠. 과매도. 너무 지나치게 빼져 있는 상황이다. 왜? 아직까지 이 기본적인 트렌드는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박스권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왕복 조정 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 즉 금리에 따른 불안감 아니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리스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세 흐름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앞선 그 저점 국면 속에서는 한번 충격 파동이 들어왔지만은 이걸 이제 시장이 뭐예요?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해서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해서 시장은 저점을 형성시키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그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 이제 그게 이제 또 왜 가능하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너도 나도 주식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살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은 나쁜 시장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 변동성 대응 전략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제가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기술적 변동 대응 구간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거야.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양적 완화 국면 속에서 축소 국면으로 전환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뭐 금융주를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떤 모멘텀들이 막 저기 하는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조정의 끝자락에서 변동을 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 즉 추세와 수급과 시세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싼 놈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빠진 가운데 저점 찍은 애들이 지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환경이. 예. 우리가 이제 종목장세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종목장세라는 것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고 선별적인 시세들이 움직이는 장.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결국은 이 종목보다 이 종목이 가격이 싼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컨셉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철저하게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기준선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시장 대응 감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기술적 시장 대응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은 왜 이제 그런 기술적 시장 감각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느냐?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막 노심초사하지만은 시장은 한 달 전부터 일정 정도 박스를 중심으로 하는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기술적 차원의 대응 포인트가 보다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대응 감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장세는 뭡니까? 이렇게 2720과 2640을 기준선으로 하는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2주, 3주 전, 한 달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진폭이 잦아들면서 시장은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된다로 우리가 배우산다에서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수의 어떤 변동폭이 제한되고, 그죠? 지수의 변동폭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하고 다르게 최근에는 진폭이 잦아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잦아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재료가 악재성 재료가 되겠죠. 그게 이제 만약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악재가 터졌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급락 들어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뭡니까? 막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될 거야. 금리 인상폭이 막 50bp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무서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막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에 그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는 하락 진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커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딱 두 가지로 압축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불확실성, 하나는 금리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서서히 반영하는 강도가 미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건 이제 결국은 다른 얘기를 얘기해서 뭐예요? 시장이 그 재료를 상당 부분 현재 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거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시장은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렇게 되니까 5일선, 11선, 21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 이평선의 진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렴 과정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뭐 시기상으로 약간 빠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말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얘기는 결국은 진폭이 잦아들게 되면서 일정한 수준이 지나게 되면 일단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뭡니까? 시제는 추세 방향성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아래보다는 위쪽이 더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타당성이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 관점 하에서 지금 기술적 어떤 대응 전략은 중기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이 중기 하락 트렌드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은 6월 달부터 진행됐던 하락 추세. 그게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냐. 6월 달부터 시작됐던 정확하게 6월 25일 날부터 시작됐던 시장의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 국면으로 지금 진입되고 있는 과정이다.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닥이야?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고 그걸 형성시키는 끝자락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면을 우리가 현재 흐름을 이해를 하고 대응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관점 하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한번 이제 뭐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기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기 하락 트렌드라는 얘기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상황이 단기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중기 하락 트렌드가 지금 마무리 국면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시장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이 뭐 최근에 조정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이후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고점이 3,300포인트였잖아요. 그죠? 3,300 이 말이 안 되죠. 3,300포인트. 그죠? 3,300포인트에서 지금 빠지면서 이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6월 5일이었어요. 6월 25일 날 이제 시작됐던 이 하락의 어떤 흐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종착역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중기 하락 트렌드의 마무리 국면으로 지금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기록했던, 그러니까 지난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이 저점이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그 제반 그 악재 프레임들, 가장 큰 악재 프레임이 뭐였어요? 가장 큰 악재 프레임은 이 국면 속에서는 QT잖아요, QT.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QE였었고, 양쪽 완화 구간에서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고, 이 국면부터는 QT.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6월 달부터 제가 그 마켓 인사이트를 이제 이토마토에서 앵커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가 이제 6월 달, 막 7월 달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많이 이슈로 부각됐던 것이 뭐였어요? 금리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 이슈였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6월 25일부터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QT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금리의 불확실성 내지는 금리 트렌드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 트렌드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하락 트렌드의 모멘텀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요 이제 뭐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트렌드, 하락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요인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께서 현재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중기 하락 트렌드의 어떤 마무리 국면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 이론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기 하락 트렌드의 마무리 국면 속에서 지금은 중기 저점을
타진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이전에 막 방송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바닥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월 28일 날 나타났던 지수의 하락이 바닥이었다. 바닥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저점이 지켜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 국면이 저점이었던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악재성 재료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새롭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저점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저점이 중기 하락 트렌드의 저점으로서 어느 정도 약간씩 확인이 되고 있고 리듬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은 뭐냐.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예측을 한다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28일 날 그 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존에 나타났던 하락 트렌드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깰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은 중기 저점을 타진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것이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악세 모멘텀, 지금 말씀드렸던 뭐 QT의 어떤 그런 프레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 강도로서 상당히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악재성 재료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제 악재라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악재는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잘 모를 때, 왜 빠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악재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악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될 때,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반영이 충분히 되고 나면 이제 그거는 뭐예요? 더 이상 악재로서의 위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리스크라든지 지정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재로서의 영향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왜 그런 우리가 생각이 가능하냐면은 최근에 아까 박스권을 말씀드리면서 박스권 하단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능하겠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 하락 모멘텀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자리한다고 하면은 저점 G 라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죠. 새로운 지수 저점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정도 1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짜리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핵심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시장은 뭡니까? 이런 시장 환경 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선조정 종목들, 그러니까 5월달, 7월달부터 빠졌던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보면은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이에요. 산업재라든지. 왜? 최근까지 그러면 시장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최근까지 시장에 그러면 뭐였어요? 성장주 기술주들이 전체적인 시세 흐름을 주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한 1월 정도까지 주도를 해줬다가 최근에 그런 거잖아요. 가장 그 바로미터, 인디케이터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이란 말이에요. LG이노텍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뭡니까? 기술주, 성장주의 흐름이 또 랠리의 종말을 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제 반면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조정 보였던 애들이 치고 올라가고 걔네들은 빠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갇혀있는 가운데 선 조정됐던 그 종목군이라든지 가치 섹터 얘네들이 차별화 랠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 컨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기술주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은 거래소하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졌는데, 거래소 코스닥의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지수가 빠졌다. 지수가 오늘 빠진 게 아니라 오늘 IT와 자동차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시세 분석을 했다라면은 그런 얘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냐?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시장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막 20포인트 넘게 빠졌다. 막 30포인트 빠졌다. 시장이 빠졌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더 실전 감각을 가지고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게 뭐였어요? 대형 IT집들이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그죠? 지금 계속 지금 뭡니까? 바닥을 파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뭐 9시 뉴스, 뭐 8시 뉴스 이런 데 보면은, 오늘 뭐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냥 하나만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증권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한쪽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한쪽은, 이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던, 가장 최근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던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시키면서 먼저 빠졌던 애들은 고개를 쳐드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를 읽어내려가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너무 자꾸 재료라든지 너무 뭉뚱그려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공부가 뭐냐면요. 그냥 장 끝나면은요, 앉아서 시세를 한 번씩 다 쳐다보는 거예요. 차트를 본다든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제 좀 그게 익숙해지면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모습들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빠졌다. 오늘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섹터들이, 이런 이유에 의해서 빠졌구나.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현 장세에서 그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핵심 포인트가 그럼 뭐냐? 제가 뭡니까? 몸을 추스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힘이 드네요, 오늘 이상하게. 예. 포인트가 뭐냐? 지난 1월 28일 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전제는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이 1차 저점. 1차 저점은 방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은 새로운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장세가 아니다. 지금 장세는 1차 저점이 여전히 방어가 되고 사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타진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하에서 시장 접근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설정된, 앞에서 설정시켜드린 박스권의 하단 부분, 그 하단 부분 내지는 하단 부분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뭡니까? 소신껏.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소신대로 소신껏 저가 배팅을 하는 게 맞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쉴 때 막 주가 막 저점에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공개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사야 된다. 저희 뭐 생방송 회원들의 경우도 막 주식 사가지고. 그래서 그때 산 게 또 카카오, 뭐 OCI 이런 것도 사는데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들 빠졌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건설주도 또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기준 하에서 예를 들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지수 막 급락 들어오고 그럴 때 얘들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그 그냥 주워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시세들이 20% 평균 20%씩 다 올라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시장 대응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은 철저하게 추세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추세 국면이 아니고 박스의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 흐름을 이용한 저가 공략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변동을 이용한 저가 공략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나간 걸 보여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 3주 전에도 이 똑같은 어떤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인 투자 전략 하에서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때 이게 빠졌을 때 그 기본적인 전략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자리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됐겠습니까? 다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날 되면은 이제 퉁퉁퉁 빼버리니까 그냥 겁나갖고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맨바닥에다가 헤딩하고서 그냥 주식 막 파는 사람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기본적인 시장의 감각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단기적인 어떤 요인들, 뭐 방송 보면은 무섭습니다. 전문가들 나와서 할 얘기가 없거든. 무서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겁내갖고서 이제 주식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자리에서 뭡니까? 배팅이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들 한 번이었습니까? 이때 그랬죠? 이때 그랬죠? 이때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배워야 산다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을 계속 들었으면은 뭡니까? 소신껏 배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뭘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뭘 사느냐, 예? 시장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또 엄한 데 가고서 주식 사면은 시장 흐름 잘 이해하고, 예? 뭡니까? 결실은 못 얻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차별화 랠리.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압축 세타를 중심하는 차별화 랠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들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 제가 2주 전 배워야 산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지금 안 바꾼 게 아니라 걔도 얘네들이 가는데 뭐 종목을 바꿉니까? 그리고 섹터를 바꿉니까? 얘네들이 당분간 갈 건데. 그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지지난주죠. 제가 지난주 쉬었으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얘네들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추세 초기를 형성시키고 있는 섹터, 그 다음에 리오프닝.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그런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오늘 보면은, 리오프닝 쪽에서 보면은, 오늘 뭡니까? 항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그죠? 여행. 얘네들이 좀 빠졌는데,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막 급락 들어왔을 때 샀으면 또 이 리오프닝 관련 단기 수익은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선발적으로 조정 보였던 섹터들.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 여러분들 지금 수익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수익이. 지금 제가 8만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만원 이제 훌쩍 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얘네들만 딱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룰루랄라 그냥 제가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공개 방송을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잡아놓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어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수익을 계속 터뜨려 줄 거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수가 빠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차별화 랠리라는 거예요. 오늘 지수 빠지는데 오히려 뭡니까? 한쪽에서는 잔치 벌어졌다니까요. 오늘 HMM 같은 경우, HMM도 사실 지난주에 수목금 코스에서 수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니까 안 했고, 목요일, 금요일 코스에서 계속 조정 보였다가, 뭡니까? 오늘, 예. 그냥 한 방에 다시 그냥 원상 복구시켜버리고, OCI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원전한다. 그러니까 원전주 날아가는 가운데서 반면에 이제 신재생주도 조정 보였다가 OCI 한번 목요일 날 급락 들어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어제 오늘 또 다시 급반등 들어오면서 다시 시세 올려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선발 조정 섹터라든지 추세 형성 섹터 얘네들 시장이 조정 들어올 때 같이 무서워서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 눈 딱 감고 사세요. 그러면 단기 수익 계속 난다니까요. 계속 났었잖아요. 그죠? 네. 그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주목해야 돼요. 지금 기본적인 시장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화의 흐름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게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종별 차별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걸 크게 잡을 수는 없나요? 예, 예. 잘 보여요? 예. 이 앞에 있는 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업종별 흐름들은 이렇게 연출되고 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 강했던 흐름들이 뭐였어요? 철강 금속하고 그 다음에 건설이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다르죠. 그죠? 지금 건설이 여기 있는데 이때 이게 지금 2주가 지나니까 건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2주 전 거고 지금 이제 2주가 지난, 제가 지난주 쉬었으니까 2주가 지난 오늘자 업종별 흐름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 중에 뭐냐면 가는 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못 가는 애들은요, 죽을 수가 앉아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지죠. 시장이 엄청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그냥 볼멘 소리 하고 계시거나 이 시장 너무 재미없다 이러시는 분들의 경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사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사지. 이거 이제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사지. 이 부분에 집중했던 분들의 경우는 지금 당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세요. 먼저 조정 들어왔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전부터 조정 들어왔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전부 다 5, 6월 달, 그죠? 5, 6월 달에 다 고점 찍었던 애들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뭡니까? 극심한, 하나는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하나는 땅을 파고 앉아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지지난주 배우에 산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비교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현 주도라는 것이. 예. 우크라이나의 리스크가 어떠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떻고, FOMC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플하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갔었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흐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업종별 한번 흐름들을 점검을 해볼게요. 업종별 흐름들을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이 배워 산다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명인들의 복귀도 그렇고, 배워 산다도 그렇고, 이제 종목을 뭐 맨날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딱 시작될 때,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LG이노텍을 계속 그냥 뭐 한 달, 두 달 계속 그냥 그 종목 갖고서 추적을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복귀를 시켜드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이 방송 제가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달 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세들이. 2달 전하고 지금하고.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OCI예요. OC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할 때가 시세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한 요 자리 정도가 됐나요?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목요일 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그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을 이게 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은요 뒷북 쳐요 뒷북. 예. 그거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면은요 시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가 나오니까 목요일 날 OCI가 장중에 뭐 한 4%, 5% 급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웬 떡이냐 하고서, 사실 근데 왜 빠졌는지 사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약삭 빠르게 움직였던 분들은 물량 다 뺏기고 그냥 소신 있게 대응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그때 당시 흐름에서 지금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 10%, 한 2, 3%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300에서까지 무조건 갖다 놓는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시장이 참 재밌는 것이요. 반복돼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시세의 어떤 흐름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의 죽을 썼던 애가 오늘의 스타주가 되고 어제의 어떤 그런 찬란한 어떤 흐름을 보였던 애가 오늘은 똥주가 되고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왜 말씀드리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작년 5월달, 6월달 국면 속에서 그때까지 랠리를 펼쳤다가 그때부터 그냥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주식이, 이제 그야말로 걸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시세가 뭡니까? 최근 들어와서 8만 원대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종가로 이제 어느덧 10만 원까지 한 20%가 지금 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갈 자리가 있다는 거죠. 카카오 거기다가 카카오뱅크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전히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핵심 배팅 섹터라는 얘기예요. 얘네들 조정 들어올 때 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HMM. 오늘 HMM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 국면 속에서는 잘 조정 보였어요. 그랬다가 얘가 선발주 아닙니까? 이번에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오늘 한 방에 지수, 그러니까 다들 얘네들이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전부 다 보면 오늘 지수 급락 과정 속에서 얘네들 올라가고 있다. 이 얘네들이 중심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보세요.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는 결국은 이제 300일선 딱 딛고 난 다음에 2차 랠리가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검색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건설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보세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앞에 게 GS건설이고, GS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코론글로벌인데, 이 시세가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건설주 바닥 찍었다,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기 현대건설 같은 경우죠. 현대건설 지지난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점이 어느 지점이었냐면은 요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요 지점에 있던 시세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몇 프로 먹었다가 아니라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추세를 먹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 그렇죠. 조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대우건설도 이 지점이었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GS건설. 아까 요 자리였잖아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종목도 난강통운 같은 애들도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뭐 최근에 좋지만은 이거를 지금 좋은 게 아니라 2주 전에 이 흐름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그 시세의 어떤 흐름이다. 이제 말씀드린 거죠. 건설주 그렇고,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조선주, 해운주. 지금 페노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니에요. 페노션, 미포조선, 그 다음에 HMM,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도 이제 후발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조선해양, 그 다음에 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지주, 대우조선해양. 애들 경우도 앞서 나가는 애들 후발주.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제 급등했다가 이제 어제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얘네들의 경우는 중기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TA, 모드투어, 그 다음에 하나투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이제 관심을 조금 더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롯데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 소비, 그죠? 내수 쪽.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개별적인 종목들 이제 지금 피어나기 시작하는 종목들, 이거 잘 보세요. NC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특히 NC소프트는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얘네들의 경우도 단기 추세가 형성되는 패턴주. 오늘 지금 보면은요,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의 경우는요, 요 네 종목을 일단은 마지막 어떤 흐름으로 보세요. 그게 뭐냐면 콜바비 NH, 한국콜마, 그 다음에 이츠한불, 토니모리가 되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가 오늘 지금 단기 추세가 약간 이탈됐거든요. 요 흐름들은요,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그러니까 콜바비 NH, 한국콜마, 이츠한불, 토니모리, 얘네들의 경우는 이 추세가 아직 안 꺾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약간 핵심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컨셉은 간단합니다.
지수는 묶여있고 시세는 터지는 장이다. 어떤 시세가 터지느냐? 먼저 빠져든 애들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 밴드 설정시키고 밴드 하단 이하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들,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